이번 영상은 그동안 쇼츠 시리즈로 총 7회 나누어져 있던 영상의 통합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미국의 천연가스에 대한 전략에서부터 한국 조선업의 수혜까지 한 번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은데요. 1편, 천연가스. 미국이 가장 팔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2편, 미국의 천연가스 전략과 가격 전망. 3편, AI와 데이터센터 전력 폭증. 미국 천연가스의 수혜. 4편, 유럽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줄이면 그 다음은. 5편, 천연가스 가격. 왜 미국은 싸고 유럽은 비쌀까? 6편, 미국의 천연가스 전략과 한국 조선업주가 상승. 마지막 7편은 미국발 LNG붐, 한국 조선업에 찾아온 황금기회, 조선업 투자는 어떻게?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미국이 왜 이걸 그렇게 팔고 싶어 할까요? 천연가스 가격은 나이맥스에서 거래되는 선물가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2달러를 하회하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4.2달러를 상회하는 등 급등했는데요. 지금은 3.3달러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이 왜 다시 상승 추세일까요? 또 요즘 미국이 전 세계에 이것을 팔려고 열을 올린다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름은 어려워 보이지만 천연가스는 우리가 매일 쓰는 에너지예요. 겨울 난방, 부엌에선 가스레인지까지 이게 다 천연가스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미국도 천연가스를 외국에서 사왔었어요. 즉 수입국이었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 미국 땅 아래서 새로운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특히 텍사스 등 지역 아래에 있던 셰일 가스 덕분인데요. 여기서 셰일이란 흙 등이 수천 년 동안 압축되어 형성된 매우 얇은 겹겹이 쌓인 퇴적암층을 말해요. 그런데 보기에는 돌 모양인데 그 안에 가스가 갇혀 있었던 거죠. 셰일층은 너무 단단하고 밀도가 높아 기존 방식으로는 꺼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수평시추, 수압 파쇄 등이 개발되면서 여기서 천연가스를 빼내게 된 것이죠. 즉, 셰일가스는 없던 것이 갑자기 발견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었지만 채굴 수익성이 나오지 않던 것이 기술의 발전으로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럼 셰일가스랑 천연가스는 뭐가 다를까요? 이 둘은 똑같은 에너지예요. 단지 장소와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냥 천연가스는 일반 지층, 셰일가스는 딱딱한 돌 틈에서 나옵니다. 이 셰일가스를 꺼내면서 미국은 가스를 외교 무기로 쓰기 시작했어요. 다음 2편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이에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관세와 함께 천연가스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 일본, EU, 우리 가스 작아세요. 이렇게 말이죠.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막대한 천연가스 생산력을 바탕으로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들에게 미국산 LNG를 더 사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요. 첫째, 동맹국들은 미국의 에너지에 더 의존하게 되고, 둘째, 미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에너지 패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EU는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중단을 발표하고 이를 미국산 LNG로 대체 고려 중이라는 뉴스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미국은 이렇게까지 할까요? 첫째, 미국 내 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고, 둘째, 동맹국들의 에너지 안보를 미국이 좌우할 수 있어서 외교적 영향력이 커지며, 셋째, 러시아 등 경쟁국을 견제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편에 나올 내용이지만 미국과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차이로 인해서 미국은 큰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전략이 지속되면 장기적인 천연가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정부는 수출을 늘리면서도 국내 공급을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출이 늘면 미국 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AI 데이터 센터 폭증과 함께 천연가스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은 천연가스를 무기로 경제 외교 양쪽에서 이득을 얻으려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천연가스는 미국의 외교 무기이자 수출 자산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흐름이 계속되면 글로벌 수요 증가와 함께 중장기적 시각으로 천연가스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어떻게 재편될지 계속 주목해보세요. 초보자도 이해하는 천연가스 시리즈 3편, AI와 데이터 센터 전력 폭증, 그리고 천연가스의 역할 편입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전력 소비가 폭발하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 앞으로 몇 배로 뛸지 아시나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발표에 의하면 2030년이면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이 지금의 2배에서 4배, 일부 전망에선 향후 전 세계 전력 소비의 20%까지 AI의 사용이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까요? 그 답은 AI인데요. 특히 챗GPT 같은 생성형 AI는 수백만 개 서버가 동시에 작동하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우리 삶에서 AI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시나요? 줄어들 것으로 보시나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 답을 논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럼 지금까지 없었던 약 20%에 해당하는 이 증가된 전력을 어디서 담당해야 할까요? 석탄은 환경 규제로 신규 발전이 어렵고 원자력은 건설 기간이 길고 초기 투자비가 큽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부르는 SMR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라 데이터 센터의 지속적인 전력 수요를 맞추기 어렵고요. 결국 지금으로서는 천연가스가 유일한 대안인데 천연가스의 장점을 보면요. 첫째, 기존 화석연료보다 탄소 배출이 적고, 둘째, 신속하게 발전소 증설 가능하고 안정적 전력 제공이 가능하며, 셋째, 앞서 2편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 셰일가스 혁명 덕분에 공급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선 AI 확산이 곧 천연가스 수요 급증이라는 공식이 생기고 있어요. 특히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에선 지역 전력망에 천연가스 기반 발전소가 함께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럼 천연가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AI 산업의 성장세가 계속된다면 천연가스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지요. 다만 미국 셰일가스 혁명 덕분에 공급 기반이 탄탄해서 급격한 가격 폭등보다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상승세가 예상됩니다. AI가 바꾼 전력지도 그 중심엔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시대, 천연가스의 역할은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사편, 유럽 가격과 미국 가격 차이의 이유입니다. 구독해주세요. 전기, 난방, 가정, 산업까지 천연가스는 유럽의 일상과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처가 바뀌고 가격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번 영상은 천연가스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럽의 천연가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럽인은 전기 및 난방으로 31%, 가정용 25%, 그리고 산업용으로 25%를 천연가스에 의존합니다. 그러니 유럽에서 천연가스가 없으면 겨울을 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유럽에서는 단순한 연료가 아닌 생존과 안보의 문제입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확대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위차트에서 보다시피 가스는 생존의 문제이기에 과도히 주력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러시아가 최대 공급국이었죠. 파이프라인으로 무려 1,500억 세제곱미터 이상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수치는 520억 미만으로 급감. EU 전체 수입에서 러시아 비중은 40%에서 19% 미만으로 축소된 것이죠. 대신 EU는 수입국을 다변화했어요. 노르웨이가 2024년 전체 수입량의 33.4%로 1위, 그 다음 미국이 전체 수입량의 16.5%로 3위입니다. 여기서 순증가분만 본다면 노르웨이는 795억 세제곱미터에서 911억로 14.6% 증가, 미국은 189억 세제곱미터에서 451억으로 138%나 무려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감소분을 미국이 상당 부분 대체한 셈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LNG의 수입으로 놓고 보면 더 뚜렷합니다. 2024년 EU는 약 1,000억 세제곱미터 이상의 LNG를 수입했는데 앞서 보았듯이 미국이 451억으로 45%를 차지한 것입니다. 압도적인 1등 공급 국가죠. 그럼 지금 유럽의 재고는 어떨까요? 2025년 4월, 2025 서머 서플라이 아웃룩에 의하면요, EU 저장률은 34%대, 물론 이후 저장률을 올렸다 해도 40%대 근처일 듯하네요. 이는 과거 5년 평균보다 낮고 올겨울 추이 대비가 시급합니다. 일부의 자료에 의하면 11월까지 90% 채우는 게 목표라 하네요. 물론 다소 과한 수치겠지만 여튼 급히 저장고를 채워야 할 시정입니다. 앞선 천연가스 시리즈 영상에서 미국의 천연가스 전략과 AI 데이터 센터에서 천연가스의 필요성을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에서 유럽이 왜 가스에 의존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천연가스는 에너지 이상의 전략이 될 겁니다. 유럽의 가스가 흔들릴수록 미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선 천연가스의 미국과 유럽의 가격 차이에 대한 영상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같은 천연가스인데 왜 미국은 싸고 유럽은 비쌀까요? 이 가격 차이가 천연가스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5월 기준 미국 천연가스는 1MMBTU당 약 3.73달러, 유럽은 1메가와트시당 34.6유로입니다. 이들 단위를 서로 통일시키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MMBTU당 약 10.95달러, 즉 현재 기준 유럽의 가스 가격이 미국보다 약 2.9배 비쌉니다. 왜 이런 가격 차이가 날까요? 첫째,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 덕분에 천연가스가 풍부하고 파이프라인으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높았지만 전쟁 이후 미국산 LNG로 대체 중이죠. 이 부분은 바로 지난 영상에서 다룬 부분이므로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둘째, LNG 운송 구조의 차이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스를 보내려면 기체를 영하 160도로 냉각해 액체로 만든 뒤 LNG선에 실어 유럽까지 운반하고 도착하면 다시 기체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액화 운송기와 비용이 MMBTU당 각각 1에서 2달러, 이들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약 5달러가 추가로 듭니다. 그럼 미국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파는 게 더 이득일까요? 미국 내에 팔면 MMBTU당 3.7달러, 유럽에 팔면 11달러, 여기서 운송 액화 비용 5달러를 빼도 6달러가 남습니다. 즉, 유럽에 파는 게 1.5배 이상 이익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최근 5년간 미국의 유럽향 LNG 수출은 3배나 늘었고 앞으로도 LNG 터미널과 운반선만 확보된다면 유럽향 수출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만약 이렇게 유럽의 미국산 가스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요? 미국 내 가격도 오르고 유럽과의 가격 격차는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전 세계 천연가스 가격이 점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죠. 정리하면 미국은 풍부한 공급과 저렴한 운송, 유럽은 높은 수입 의존과 비싼 운송비, 이것이 가격차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 차이는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난 천연가스 시리즈 5편에서 최근 5년 사이에 미국의 유럽향 LNG 수출은 3배 이상 증가했고 앞으로도 LNG 터미널과 운반선만 확보된다면 유럽향 수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천연가스 시리즈 6편 미국의 천연가스와 한국 조선업 주가 상승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LNG 산업에 한국 조선업체가 필요한 이유를 정리해보려고 해요. 먼저 미국 천연가스가 왜 꼭 LNG가 되어야 할까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 내로 공급됩니다. 하지만 유럽까지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수 없겠죠? 바다를 건너야 하는데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라서 파이프라인 없이는 대량 운송이 불가능합니다. 기체 천연가스는 부피가 너무 크기에 유럽까지 운반하려면 배 한 척에 너무 적게 실리겠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LNG,
즉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하면 액체 상태로 부피가 약 60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부피를 줄여야 대형 선박의 실어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액체 상태로 운반하기 때문에 액화천연가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는 안 되는 특수 탱크를 담고 있는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 일본, 중국 등 3개국 정도라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이 2024년 기준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세계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미국이 왜 LNG 운반선은 잘 만들지 못할까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국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첫째, 조선소 인프라가 부족하고, 둘째, 숙련된 인력이 부족합니다. LNG 운반선은 대형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서 초대형 도크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미국은 1980년대 이후로 상업용 조선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관련 인프라와 기술이 부족하지요. 단순히 조선 인력뿐 아니라 기자재 공급망, 엔지니어 노하우 등 모두 단절되었습니다. 게다가 인건비도 비싸서 한 척 만드는데 한국보다 두세 배 비싸다고 하죠. 반면 한국은 오랜 조선업 역사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LNG 운반선 시장을 선도하고 여전히 세계 1위 조선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5년 사이에 미국의 유럽향 LNG 수출은 3배 이상 증가했고 앞으로도 미국의 유럽향 수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세계 LNG 운반선의 상당수는 한국 조선기업들이 건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체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인력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의 LNG 운반선을 효율적으로 생산합니다. 미국은 에너지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그 천연가스를 전 세계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LNG선 건조 기업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미국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우리는 그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할 배를 만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미국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가기 위해 LNG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운송 효율성 때문이며 미국이 LNG 운반선을 직접 만들지 않는 이유는 조선업이 오랜 기간 단절되어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이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의 기술력이 채워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미국산 LNG가 유럽으로 가는 길목엔 한국산 배가 있습니다. 다음 천연가스 시리즈 7편 미국의 LNG 수출과 한국 조선업체의 투자편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미국이 천연가스를 유럽과 아시아에 수출할수록 한국도 같이 돈을 번다. 그 이유 궁금하셨죠? 지난 6편에서 미국의 LNG 수출 확대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이번 7편에서는 그 수출 확대가 한국 조선업에 어떤 기회를 주는지, 그리고 직접 투자부터 ETF까지 투자 전략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아시아의 에너지 수요 증가로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지난 5년 사이 미국의 유럽향 LNG 수출은 3배 이상 늘었죠. 앞으로도 LNG 터미널과 운반선이 확보되면 수출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LNG 수출 증가는 왜 한국 기업의 수혜로 이어질까요? 그 비밀은 바로 LNG 운반선에 있습니다. LNG는 영하 162도 이하의 초저온 상태로 운반되는 특성상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특수 선박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LNG 운반선을 안정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극소수이며 2024년 기준 한국이 전 세계 LNG 운반선의 62%를 수주하며 최대 수주국가입니다. 미국의 LNG 수출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LNG 운반선이 필요해지고 이는 곧 한국 조선업체들의 수주량 증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이러한 수혜를 누릴까요? 먼저 국내 조선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HD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모두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특히 HD한국조선해양은 비상장 자회사인 현대사모중공업이 대형 LNG 운반선 건조에서 높은 실적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옥상옥 지배구조의 중간지주사 역할이라는 것이 꾸준히 거론되는 할인 요소입니다. LNG 운반선 건조에 필수적인 핵심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중요합니다.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이 두 기업은 LNG 본행제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영하 162도를 유지시키는 핵심 기술이죠. 조선사의 수주 증가는 이들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직결됩니다. 다만 현재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싸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한 세진중공업도 공부해 볼 만합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 부품인 대형 LNG 화물탱크와 LNG 연료탱크를 제작하는 전문 기업인데요. 다양한 가스선 연료탱크 제작에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화물탱크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 투자의 단점으로 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개별 종목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조선업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ETF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타이거 조선탑10, 솔 조선탑3 플러스, 키움 조선탑10 등의 ETF는 국내 주요 조선사들에 투자하여 개별 종목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조선산업 전반의 성장에 투자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별 종목은 잘 모르겠는데 LNG 산업에 동행하는 조선업에 투자하고 싶은 분이라면 ETF 투자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니 충분한 정보 습득과 신중한 판단이 필수입니다. 위에 언급된 개별 종목은 절대 매수 추천 기업이 아니며 정보 제공의 목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발 LNG 붐이 한국 조선업계에 가져다줄 기회, 현명한 투자 전략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